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고민이실까요? 하나솔루션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800원에 네, 31,800원 올인 데가 있으면 100%입니다. 100%요. 예, 예. 아, 이 종목도 오늘 들어가셨고요. 아니요. 좀 됐습니다. 아, 좀 되셨어요. 예, 한 아. 열흘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앞으로 예, 예. 어떤 전략 좀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언제쯤 판매를 할 수 있을런지. 아, 언제쯤 팔아봐야 될지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정호님께.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혹시 들어가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나요? 한 달까지는 안 됩니다. 아, 최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예, 수익 줄 최근에 때, 들어가. 수익 줄 때 못 파시고 지금 약간 떨어져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아닙니다. 내려갈 때 샀는데 네. 아,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올라갔습니다. 요즘 태양광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는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산 관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막고 있고 미국에서도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라면 하나솔루션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들로 더욱더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5월 달에 최고점을 찍어주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장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까지도 중국산을 제재할 경우에 한국이 이제 수혜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디스플레이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나 뭐 전체적으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는 미국에 수출을 하는 품목들은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기세를 계속적으로 못 끌고 가다가 요 근래 어느 정도 하락세가 좀 크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121선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주가를 봤을 때는 계속적인 횡보 구간에 있을 때 이평선을 다 밀집을 하는 모습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큰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지금은 다시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121선까지도 안착하는 모습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는 이 120선을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6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나온다고 봤을 때 그때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하나솔루션이 이렇게 조금 더 약세가 나오느냐? 라고 보면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이었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없던 부분이 시세의 탄력성을 조금 더 둔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기다리시다가 어느 정도 가격 3만 원 이상이 올라갈 때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보면 비중 100%를 들어갔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이 태양광 쪽으로 내가 100% 비중 100% 들어갈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봤을 때 뭐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쪽의 수급 현황이나 상승 탄력이 좋지 태양광은 약간 뒷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어느 정도 진입가 부분에서는 비중을 계속적으로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32,000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기는 제일 중요한 건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공장을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가 네. 어떻게 보면 조선과 계속적으로 원전이나 이런 카드는 계속적으로 나오겠지만 태양광은 안 나오는데 거기서 태양광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지금의 하락폭을 다 만회할 정도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 안 나온다라고 해도 3분기 실적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입가부터는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이면서 3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또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이 3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우선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LGD 현대중공업, 원익 IPS, 덕산 네오룩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02-2000-4989번 또는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네, 14,000원에 10%거든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오늘 조금 보니까 매수가는 아직 못 왔지만 조금 거진 가까이 와서 이게 얼마 정도 매도해도 될지 아, 그게 그렇죠. 오늘 궁금합니다. 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는데 이게 매수가 이상으로도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네. 바로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예, 민푸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민푸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오래 물려 있으셨겠어요. 네, 오래됐어요. 이거 아주 네 박혀 놨는데, 음, 예, 오늘 보니까 갑자기 조금 올라와서, 음. 이때 본전만 돼도 그냥 팔아버리고 싶어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 낼 수 있으면 조금 대보고 아니면 본전이라도 뭐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다면 가격을 좀 알고 싶어요. 네. 일단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왕 기다린 김에 조금 예. 더 기다리셔서, 예. 일단 한 연말 정도만 돼도 얘가 어느 정도 와 있을 때 다시 또 목표가를 그때 좀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한 16,000원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차트 예.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일단 오늘 LG 디스플레이 왜 올라가신지는 아시죠? 잠깐 못 들었어요. 저 지금 이제 텔레비를 지금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미국에 있던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회사가 쫓겨나게 됐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반사로 얘가 돈을 벌겠구나. 요런 기대감이 오늘 이제 급등을 딱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네, 이 네. 기업이 21% 오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 예.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어서 만약에 11,000원 아래로 내려오면은 네. 추매도 괜찮아요. 평단가 낮추려고. 아, 예. 근데 예. 많이는 사시지 마시고. 아, 네네. 예, 예. 일단은 아주 늦어도 올해 안에는 탈출한다는 계획으로 추매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추매를 하시든 추매를 하지 않든 지금 제가 예. 여기 선을 그어놨어요. 아, 예. 여기가 지금 딱 저항받을 자리예요. 오늘 그냥 괜히 21%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미 예. 얘는 역사적으로 13,100원대, 13,200원대에서 계속 부딪혔던 애예요. 아,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는 살짝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13,200원 넘어가게 되면요. 그 네. 다음 목표가는 1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0원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 이 친구는 막 빠르게 가는 애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은 16,000원으로 보는데 만약에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호재가 갑자기 좀 연속성 있게 빵빵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목표가를 그때는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난 지겨워 죽겠다 그냥 16,000원까지만 먹고 말래라고 하셔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은 16,000원으로 생각을 하시고 11,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매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 요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16,000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답답하신 점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LGD 현대중공업, 원익 IPS 들고 계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덕산 네오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715원에 18%요. 38,715원이요.
네네.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제가 오늘 갑자기 막 이게 오르길래 네, 한 반을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45,300원에 팔았는데 조금 아쉬워서 아, 반은 남았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반 정도 매도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네. 또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네. 여쭤볼까요?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먼저 네.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네. 파신 거는 잘 파셨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내일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가 요즘 실적 발표가 엄청 예민하잖아요. 근데 내일장에 만약에 실적이나 예상치나 하회할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수익을 챙긴 거는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을 들어가셨던 이유나 그런 부분도 있었나요 혹시? 네, 제가 오래전에 네. 덕산 네오룩스를 네. 또 많이 보유하다가 2021년도에 네. 보유하다가 이게 좀 그때 다 정리를 하고요. 다시 네. 들어갔어요. 아, 네, 다시 들어가서 한 4년을 기다렸어요. 와, 지금까지. 엄청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OLED 관련해가지고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이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오고 이랬던 부분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차트나 아니면 OLED 관련 회사들을 보면 정말 안 좋게 흘러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나마 LG 계열보다 어떻게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계열 밸류체인이 더욱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린 부분이, 자,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라고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50% 정도를 하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약 30%, 중국이 한 20% 정도를 해요. 근데 중국이 20% 정도를 이제는 미국에 납품을 못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는 삼성이냐 LG나 이렇게 나눠가기 시기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LG 디스플레이나 덕산 네오룩스가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산 네오룩스는 LG 디스플레이보다 삼성 쪽으로 더 밸류체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 기업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저는 솔직히 LG 디스플레이보다는 덕산 네오룩스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일에 있을 실적 발표입니다. 시장에서 증권가 리포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상치보다 하회를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먼저 1차적으로 충격을 줬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에서 갑작스러운 뉴스, 호재 뉴스로 인해서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 내일 나오는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수익을 실현한 건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차트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4만 원 지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도 4만 3천 원까지 올라가줬다가 4만 원을 지지 못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의 4만 원을 보시면 21선 부분인데, 이렇게 급등한 차트가 다시 한번 21선을 깨지고 나갈 때는 조금 더 하락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하락을 지켜주면서 아니면 기관 행보가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나왔다. 어떻게 보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실적에 대한 내일만 어떻게 잘 견딘다 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우상향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가격대가 4만 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목표가는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릴 수가 있어요. 5만 원부터는 수익을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가장 큰 매물대가 거의 5만 원대 부분입니다. 5만 원대를 돌파한다라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폴더블 시대가 왔을 때, 아직까지는 폴더블 시대가 조금 멀리 남았어요. 지금은 약간의 중국에 대한 제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것 때문에 5만 원 부분에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반을 팔았는데 반은 5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일 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조금 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요일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님 연결이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시장 얘기해 볼까요? 이정호 대표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 장 초반이랑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 초반에는 미국이 그렇게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한 모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떻게 본다면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견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숨겨진 알짜 기업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저 로봇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로봇 관련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중국산이나 우리나라랑 또 대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부분을 제재한다고 봤을 때 또 로봇이 한 축에 또 기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많이 조정이 왔다. 로봇들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터리가 더 나가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원유가 됐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9,000원 220%요. 네,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삼성전자 수혜로 또 최근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민프는 선생님. 네, 민프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배터리가 나와서 끊어야 돼, 빨리. 예, 그러면 저 혼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고점이죠. 고점인 건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원익 IPS는 오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근거 없는 상승이 아니라 어떤 테마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죠. 지금 요즘 반도체 굉장히 좋으니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서 얘가 OLED 관련주기도 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흐름 나왔고요. 세 번째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상회도 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좋은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내년의 실적도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지금 이게 며칠째죠.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이상 지금 급등 중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5거래일 이상 급등에다가 지금 얘는 오늘 시가가 볼린저밴드 상단선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럼 이거면은 지금 이 상태면 굉장히 오버슈팅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인 게 비중이 20%라서 제가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 사실 이번 주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월요일에도 이제 상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추매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좀 다음 주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일 조금 이제 수익이다라고 하시면 절반이라도 익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평단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조정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얘는 지금 이 38,000원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강해질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 5거래일 이상 급등에 엄청나게 올라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상에도 지금 굉장히 높아 있어서 내려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익절하시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그 익절한 금액만큼 다시 추매를 하셔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리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이 38,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이제 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만 원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건 제가 좀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추매를 한다는 기준 하에서 3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완전히 나는 여기서 추매할 생각도 없고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3일 볼 거야. 이번 주만 볼 거야. 또는 뭐 다음 주에도 한 2, 3일밖에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 35,000원 부근. 35,000원에서 약간 매물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3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3만 원까지 열려있다. 이거 꼭 생각하시고 추매할 계획이시면 3만 원 마지노선 보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추매 자리는 33,000원 부근, 35,000원 부근 요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단만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평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매나 마지노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전 전망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 익절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금옥타이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850원에 20%요.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되셨어요. 주가가 앞으로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종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금호타이어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안녕하세요. 금호타이어를 들어가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연기금이 2달째 순매수 중이라서 네. 그리고 지금 또 PBR도 좀 저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4월달, 5월달 쌍바닥 찍고 200일선 위로 올라가서 제가 샀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매우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투자도 여러 방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급등하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잘 들어갔냐라고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횡보 구간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극기금이나 이런 수급 현황으로 봤을 때는 참 매력적인 가격대다. 근데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근데 단점이 아닌 단점은 생각보다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우리가 변동성이 어떻게 본다면 계속적으로 적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기 투자를 할 때 변동성이 크면은 어떻게 본다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묻어둬 두신다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 타이어도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쪽이나 이런 부분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산 저가 타이어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산 고급 타이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타이어도 또 수혜도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웬만한 모든 사업군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중국과 경쟁하는 부분도 있고 이 타이어도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그 다음에 타이어 관련주들이 오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ESS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더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동차를 다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금융으로 어떻게 본다면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일으켜서 구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타이어 판매량도 금리 인하에 맞춰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 들어가신 건 잘한 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차트로 봤을 때는 저는 5,500원부터는 한 번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자리가 지금 과거로 봤을 때는 딱 저항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또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는 7,000원까지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때까지 올라가는 호재로 봤을 때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때 타이어 판매량도 같이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또 조금 더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비중을 좀 더 실어도 되나요? 비중은 지금 실으는 것보다는요, 조금 뉴스가 좀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가 먼저 나오고 미국에서 몇 번 할지 딱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는 비중을 실어도 타이어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변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슈를 조금 더 체크하고 저는 금리 인하 포인트가 타이어 쪽에 호재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쪽을 초점을 주고 그때 추가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판매가 또 늘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5,500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 바랄게요.